자, 거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제 생각은 30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한 40분 동안 30문제 풀어볼게요. 풀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죠.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좀 한번 봐보세요. 사과랑 바나나를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2012년, 뭐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체크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만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뒤에 라스파이러스랑 파세, 그것도 이제 항상 나와요. 그럼 지난번에 미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기준 연도를 2011이라고 그러고 비교 연도를 2010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이제 가격 P라고 그러고 여기를 Q라고 할게요. 그러면 P0는 거기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사과의 가격이 2011년도가 2, 바나나 가격이 1.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2와 1. 그리고 비교 연도는 사과의 가격이 5, 바나나 가격이 1.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거 계산할 때 좀 심플해요. 그리고 자, 비교 연도, 기준 연도 수량. 2011년도 보면 사과 개수 5, 바나나 개수 30. 5와 30. 아이고. 그 다음에 비교 연도의 개수는 사과 10개, 바나나 40개. 10개, 40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게 2x2 매트릭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2 곱하기 5, 2, 50 더하기 30. 그럼 이거는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5, 25니까, 그쵸? 앞에 게 사과예요. 뒤에 게 바나나예요. 그래서 5, 25, 1 곱하기 30 하니까 5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0이니까 20 더하기 40, 6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10, 50 더하기 40, 9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헷갈리지 않고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의 뭐 실질 GDP, 기준 연도는 뭐 출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기가 T가 0라고 하고요. 여기가 비교 연도 T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P0랑 Q0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P1, Q1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P 곱하기 Q가 우리가 GDP 우리가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Q가 이렇게 증가해야지 행복해지는 건데, 이게 Q는 똑같이 5개인데 P가 증가해서 GDP가 명목 GDP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11년도에 12년도죠. 12년도에 명목 GDP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생산량은 우리의 관심이니까 Q1을 그대로 쓰시고요. 이제 P가 증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옛날의 기준 연도의 P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P0를 이렇게 곱해주면, 만약에 요거랑 비교했는데 값이 커졌다라고 하면 P 때문에 커지는 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를 2012년도의 실질 GDP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물론 2011년도의 실질 GDP는 그냥 이게 명목 실질 다 똑같아요.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리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요거 나타내는 게 P1이니까 요걸 A라 그러고요. 요거를 B라 그러고요. 요걸 C라 그러고요. 뭐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되는데 D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뭡니까 하면 P1과 Q1 되는 거니까 D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0, Q1은 P0, Q1이니까 C네요. C분의 D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Q1은 똑같네. P만 다르네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바로 파세 물가지수고 요게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힌트로 하시면 문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뭐 해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거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 직접 다 계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빠르게 풀려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2번. 자, 이번에 이제 명목 GDP랑 실질 GDP 나와 있는데, 요게 D가 명목 GDP고 이게 실질 GDP네요. 그래서 명목을 실질로 나누면 GDP 디플레이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걸 뒤집을게요. C가 실질인데 이쪽 가고 GDP 디플레이터로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GDP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식에서. 그쵸? 그 표를 보시면 자, 여기 연도가 있고요. 연도. 여기 2008년이 있네요. 자, 여기가 명목 GDP예요. 명목 GDP. 그 다음에 여기가 GDP 디플레이터예요. GDP 디플레이터.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뭘 물어보냐면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인가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디플레이터 보시면 되고 우선 3, 4, 5번 보면 경제 성장 나타내는데 경제 성장 우리가 실질 개념을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 이거를 우리가 실질 GDP로 실질 리얼 GDP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바꾸는 연습이 이제 딱 이제 보통 거시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거기 보시면 명목 GDP가 2000이네. 2000 이렇게 있으면 실질 GDP 디플레이터가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20 되는 거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2000.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거는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인 것처럼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가 2008년이면 실질과 명목은 처음에는 같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쭉 달라지게 되겠죠.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2009년은,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20으로 변했잖아요. 얘네 둘 사이에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120에서, 이게 비교 연도, 비교 값, before, 전값, 빼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 이렇게 빼줘서 곱하기 100 해도 되고요. 그러면 20%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률 나타냅니다 하면 요거 실질 가지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9년도는 똑같이 명목 3000을 120으로 나누게 되면 아마 2500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2010년도 2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나타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4번 볼게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2009년에서 10년 요거예요. 실질 개념으로 나타낸 실질 GDP가 똑같잖아요. 2500, 2500.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건데 이거 나오면 이것도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명목, 실질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빨리 푸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문제예요. 책에 2개만 나와 있는데 저 뒤에 인플레이션 할 때 또 비슷하게 나오고 미시에도 있으니까 2가지만 보시면 충분해요. 다음 3번 풀어볼게요. 자, 3번은 출제 포인트가 이제 국민소득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거 바꾸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 수입도 있나요? 수출 수입까지 할게요. 수출 빼기 수입. 요게 이제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나머지 여기 있는 변수들을 왼쪽으로 보낼게요. 저쪽 왼쪽으로 보내요. 왼쪽으로 보내면 y에다가 c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 여기다가 t를 더하고 t를 빼줄게요. 그럼 이게 이꼴은 성립돼요. 없었던 거랑 있나 똑같잖아요. 이꼴은 그대로 성립돼요. 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경상수지가 되고요.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저축이라는 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빼요. 세금 뺀 거에다가 여기 소비를 뺀 거. 이게 이제 자기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뺀 나머지를 저축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Y 빼기 T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프라이빗 민간의 저축 이렇게 얘기하고요. 빼기 I는 여기 남아있네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T와 G 이렇게 있죠. 이게 정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거는 T에서 G를 빼면은 이게 정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정부의 재정적자, 재정흑자 나타낼 때 이걸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저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얘는 수출 빼기 수입이요. 이거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덧셈 뺄셈이니까 얘가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만 해보세요. 이거 2개 합칠게요. 합치면
SP와 SG를 합해가지고요. 우리는 국민소득, 뭐 내셔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투자 빼고 더하기 요 이퀄 여기 보시면 X-M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 SN에는 요 SP랑 SQ가 합해진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요 식 바꾸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적용해 보시면 요거 그대로 써서 우리가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민간 저축이 400억 달러 이나 민간 저축이면 요거 민간 저축이잖아요. 요게 400억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쓸게요. 문제에서 보시면서 해야 되니까. 세금에서 이거 뺀 게 400억 이렇게요. 총 저축은 300억 달러이다. 총 저축은 이거네. 이거랑 저거 더한 거. 그래서 이 민간 저축에다가 풀어서 쓰는 게 나을까? C 이게 민간 저축에다가 정부 저축이요. T-G 이게 총 저축이죠. 이게 총 저축이에요. SN이에요. 이게 얼마라고요? 33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요게 400이니까 요거 값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겠고 다음에 이 나라의 민간 소비 지출이 800억. 소비 지출이니까 이게 8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네요. 그리고 조세 수입이 50억, 조세 수입이 50억 이렇게. 그 다음에 순해외 자산 순이 250달러 감소했네요.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이 250달러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저축 400억이 있으니까 복잡한가요, 괜히? 여기 심플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서 할게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SP 그 다음에 요거 SP-I 플러스 이게 T-G가 이게 정부 저축이죠. X-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50억, 요게 400억, 그 다음에 요게 얼마라고 했어요? 없네. 이게 T가 50억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투자는 얼마라고 돼 있나요? 민간의 저축, 조세 수입, 투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해보세요. 이거 그냥 제가 뭐 더 하긴 그래요. 요 식에다가 주어진 값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균형식 써준 다음에 항등식이니까 그거 찾는 거 보시면 되고 뒤에 또 같이 나올 때 좀 어려운 문제는 그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3번 볼게요. 케인즈의 십자가 모형이라고 돼 있는데 크로스 다이어그램 모형인 거예요. 승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케인즈의 십자가 모형은 역시 이거예요. y는 C, I, G 이게 단순한 걸로 할게요. 아니면 정부도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요게 총 수요예요. 총 수요. 총 지출이죠. 그러니까 총 수요, 총 지출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쪽에 이제 총 공급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총 공급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CST 이게 총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S가 우리가 누출과 주입 그걸 다 설명드리면 좀 그럴 텐데 이렇게 볼게요. 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튜브의 가계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이쪽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다음 이제 가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비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저축이라고 봐요. 저축은 튜브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누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에다 다시 집어넣어줘요.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돈이 은행에 공급되는 이 저축이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 자금에 대한 그 자금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게 기업이잖아요. 이게 수요가 돼요. 그래서 S는 공급, I는 수요. 정부가 여기 또 있어요. 정부가 이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뺏어내요. 이게 텍스가 되는 거예요. 텍스는 이게 누출이에요. 튜브에서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것도 이제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 튜브 안으로 물을 넣어줘요.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부 지출이 돈의 수요고 세금 거둔 거 이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요거 CST를 다 더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케인즈 모형에서요. Y가 되면 이게 45도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나타내는 게 C, S, T 이렇게 돼 있고요. 그 C와 S 때문에 이게 절편이 딱 여기 원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45도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총 지출 CIG 해가지고 소비함수, 투자함수, 정부 지출을 하는 건데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다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편이 없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CI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맥락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소비 함수 해가지고 막 항상소득 가서 라이프 사이클 막 보잖아요. 근데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만큼까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더 나가서 투자 함수, 과거 최근 5년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글쎄 하나 정도 나오면 그냥 토빈의 Q? 이게 이제 많이 쓰니까 그거 정도만 나왔지 조르겐슨 모형 막 해가지고 막 한다고 가속도 모형 그 막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이론을 막 이렇게 들쳐가지고 할 수는 있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나 거시 이제 이틀 남아서 뭘 공부하지? 너 조르겐슨 모형 알아? 자본의 사용자 비용 알아? 그걸 하면 이게 안 나올 걸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시 좀 그래도 쉬웠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ISLM 이건 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뿌듯하긴 한데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안 나와요. 아셨죠? 거듭해도 조심해야 되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야. 화폐 수요 너 뭐 토빈의 화폐 수요 그거 알아? 포트폴리오 모형? 보물의 뭐 거래 뭐 비용 그거 한 거 알아?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화폐 수요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신화폐 수량설 알아? 이거 안 나왔어요. 자꾸 오해하실까봐 안 되겠다. 자꾸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러다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또 나올 수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중요한 게 다 다르다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오른쪽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균형 국민 소득이 보면은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는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더 증가시켜 줘야 돼. 이걸 GDP 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균형 국민 소득이 달성되려면 이게 총 수요가 이만큼 더 가야 돼. 이게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가 밑에서 보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케인즈가 봤을 땐 수요가 중요한데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끌어올라가져 가지고 수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여기까지는 가야지 밑에서 보면 이게 균형 국민 소득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요거만큼이 아이고 수요가 부족하구나. 이거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게 더 초과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생산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히 수요가 더 많은 과열된 걸 인플레이션 갭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거 관계가 중요해요.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45도 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크기랑 이거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계속 몇 배 파급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관계를 알 수가 있네요. 거기도 써 있지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이 승수에다가 디플레이션 갭.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이만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시킵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승수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은 정부 지출 분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수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Y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어요. 100 증가하면 이 꼴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오른쪽이 커져요. 근데 Y가 어떻게 하냐면 100 증가해서 균형으로 맞춰줘요. 여기서 끝이면 근데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효과가 있어요. Y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Y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만약에 80이다라고 하면은 0.8이다라고 하면 소비가 80만큼 증가하네요. 그럼 이쪽이 다시 80 커졌으니까 얘가 여기 충격 줘서 여기 80만큼 더 커지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있어요. 얘가 한 번 더 커져요. 80에 또 0.8이니까 64만큼 커지면
얘가 또 여기 주니까 64만큼 커지고요. 점차 작아지네요. 그래서 주르륵 가다가 나중에 제로 하면 멈추게 되는데 이걸 무한등비급수로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는데 국민소득은 500 증가한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곱하기 5배네. 이게 바로 승수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가 5.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비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80만큼 소비를 한 거고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9였어요. 그럼 이게 처음 증가하는 게 90으로 증가하겠죠. 한계 소비 성향이 0.5면 50 이렇게 해서 팍팍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요 M이라는 승수 5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중요한 게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이게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승수가 돼요. 그래서 승수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투자 승수, 수입 뭐 감안해서 하는 게 막 나올 수 있어요. 조세 승수. 근데 그거는 우리 책에 보시면 제일 복잡한 승수가 하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거 탁 외우시고요. 문제 풀 때는 그 승수에 대입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제 원래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약간 그냥 약간 그냥 흐름 자체 직관적인 내용만 아시면 딱딱딱 불러내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저기 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케인즈의 단순 폐쇄 모형에서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 민간 소비는 이거 뭐 다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듯이 C는 C, I, G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가 이권일 때 찾는데 민간 소비를 찾고 있어요. 요 민간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는 가처분 소득이 빵일 때 160이래.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없어도 160 소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초 소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에다가 가처분 소득이랑 언급했네요.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니까 요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리고 Y-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빵이어도 160 소비가 있고 한계 소비 성향 이거예요. 이건 바로 가처분 소득이 한 번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한계 소비 성향 이거고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 C가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ption 해서 보통은 이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게 정상적이니까 이렇게 해요. 보통 시험 문제는 0.8, 0.9, 0.75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0.9면 이게 10 이렇게 떨어지고요. 0.8이면 1만에서 0.8이 0.2분의 1에서 5 이렇게 떨어지고요. 0.75면 4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0.7 이런 거 안 내줘요. 0.7이면. 그러면 0.3분의 1 되니까 3.3333 되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독립투자가 400이고요. 이거 독립투자가 400이네요. 400. 정부 지출이 200이네요. 정부 지출이 200. 근데 옆에 밑줄 치세요. 이 저자분께서는 요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스타일을 갖고 문제 적용을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부 재정은 균형 상태 밑줄 치시고 우리가 G랑 T가 같을 때가 이제 재정이 균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돈이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적자죠. 적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부 돈을 더 조금 쓴 거예요. 들어온 돈이 더 커요. 그럼 이거를 흑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균형 재정이라 했으니까 요걸 나타내고요. 그럼 정부 지출을 200 줬으면 균형 재정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요. 요거 값도 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다 다 때려 넣어서 Y값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로 풀지는 않아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Y는 이거 대입하셔야죠. 160 플러스 0.6 Y 마이너스 200 대괄호로 할까요?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I는 400 더하기 200. 그럼 이거 Y값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푸시면 되는 거죠. 쉬운 거죠? 오히려 더 당황하시는 것 같네, 다들. 미시 뒷부분 할 때보다. 저거 다 설명하면은 거시경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갖고 계신 거나 보셨던 그 파트를 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30문제 풀려고 했는데 이게 진도가 더 느려지겠네. 자, 케인즈 십자가 모형과 저축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Y는 CIG 그냥 그거예요. 거기에다 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 소비함수 거기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 C 역시 대입해요. 이렇게
기계적이죠, 이게. C는 100 더하기 0.75네. 그럼 승수가 대충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YD, Disposable Income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투자는 100 이렇게 있어요. 얘는 100이고요. 100. 정부 지출은 200. 요거 200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입하면 이제 안개가 쫙 거치게 돼요. 그리고 조세는 비례세만 존재하는데 세율이 20%래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또 써야겠네. 가처분 소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뺀 만큼이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갔어요. 이 세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20%가 세율이니까 이 T는 내가 버는 소득의 2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요 골격을 뼈대로 해가지고요. 정보를 이렇게 주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쫙 하면 Y식 하나로 이렇게 풀게 되니까 그러면 값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축의 크기를 구한 거니까 저축은 Y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함수 그거 알 수 있는데 거기 대입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서 제가 뭐 다 할 건 아니까.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랑 케인잔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요거는 항상 시험에 1순위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4번, 5번 그 Y는 CIG에 대입해서 잘 보세요. 자, 6번 볼게요. 6번. 자, 승수효과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도에서 별은 하나 더 뺄 생각인데요. 자, 문제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0.9.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90%는 소비하고 나머지 10%는 저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소비하지 않으면 저축을 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면 소득이 왜 증가했습니까? 하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저축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델타 Y로 나눠줄게요. 델타 Y로 나눠주면 근데 어차피 이 꼴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이게 1이잖아요. 1. 1이고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MPC. 그쵸? 마지널 프로펜시티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만약에 거기 있는 것이 0.9면 두 개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한계 저축 성향은 0.9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PS. 그래서 우리가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값을 주어주면 소비 성향 값도 주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음에 소득세율은 0.1, 한계 수입 성향이 0.1, 독립투자가 300만큼 증가했다. 저축의 변화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수입 성향이 들어가면 거기 밑에 식에서 보면 수입이 스몰 m이 수입 성향이에요. 수입 성향이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깎아먹어서 줄어들까요? 아니면 증가할까요? 식에 보니까 줄어드는데 그거보단 좀 직관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Y는 C. 여기 이제 소득이 영향 미쳐요. 가처분 소득이. I, G.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출이고 수출에 영향 주는 거는 환율과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예요. 빼기 수입. 수입에 영향 주는 거는 환율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 Y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왜 한번 잘 느껴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켰대. 이렇게 100.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충격을 줘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뭐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뭐 직접 지저분하게 그릴 건 아니고 눈으로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끝 되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에 때려서요.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또 증가해요. 그러면 얘가 또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몇 배 이상의 효과. 그러니까 이 충격에서 여기 모터가 하나 더 달려서 쫙 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몇 배 이상 더 커져요. 만약에 여기 투자도 우리가 이제 유발 투자를 강조해가지고 Y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안 받으니까 지금 이런데 받으면 여기 하나의 물줄기가 또 생겨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입이 여기 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얘가 여기에 충격을 줘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수입 앞에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 증가하는 물줄기를요 낮춰버린다. 그래서 얘가
오히려 낮춰버리게 되니까 y가 증가하는 승수 효과가 일부 감소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낯설어요?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요거 잘 보세요. 이 식 하나만 이렇게 째려보시면 이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서 난이도 하나로 한 건 뭐냐면 밑에 그 1번에 나와 있는 식 있잖아요. 독립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승수. 그거는 그냥 다 대입하시면 돼요. 1 마이너스 그래서 공식은 나중에 그냥 제일 복잡한 식으로 하나 하시면 되는데 한 요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계 소비 성향이 거기 보시면 0.9라고 했으니까 0.9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요 t는 세율이에요. 세율이 소득세율이 0.1이네. 0.1 더하기 수입 성향. 수입 성향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왜 제일 좋아하면 우리나라 국부가 자꾸 해외로 유출되는 거, 그 맥락하고 똑같은 것이죠. 거기 보시면 수입 성향이 0.01이네요. 0.01 분의 1 이게 이제 승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마 0.2분의 1 맞나? 이렇게 해서 아마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5배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문제가 이제 저축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축의 변화에서는 그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이 이거잖아요. 0.9라고 그랬어요. 이게 MPC가 0.9라고 얘기했으니까 한계 저축 성향 MPS는 0.1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저축이 얼마나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가처분 소득이요. 거의 이렇게 쭉 계산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쫙 풀면은 정부 투자가 증가하면 이게 5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저분하니까 그러는데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얘나 얘 똑같은 거니까 얼마 증가했다고요? 300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5배니까 1,500 증가하는 거예요. 1,500. 얘는 300 증가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승수가 5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것도 거기 보셔야 되는데 소득세율이 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얘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1,500 증가하게 되는데 세금이 10%만큼 증가하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그게 Y에서 T 되는데 1,500에서 150을 빼면 얼마죠? 1,350 이렇게 되겠네요. 1,350만큼 Y가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축 함수를 물어봐 가지고 저축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저축은 이게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여기도 보면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여기 와 볼게요. 그러게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Y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걸 뜻하면은요. 얘는 소득 베타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죠. 소득 Y가 증가할 때 소비 이게 베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축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한계 저축 성향이 0.1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지금 1350이잖아. 그래서 델타 Y가 델타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냥 소득의 증가 함수로 해서 하는데 저자분은 조금 약간 세금을 집어넣어서 가처분 소득에 영향받는다 해서 좀 문제를 꼬았어요. 거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1350에 0.1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135가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Y는 CIG에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7번 볼게요. 7번. 그러게 거시가 오히려 더 수업하기가 좀 힘드네. 7번 좀 볼게요. 자, 균형재정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너무 꼬았어. 그래가지고 별표도요, 그냥 3개 했다가 하나로 다시 바꾸려고 해요. 중요도는. 자, 문제를 보시면 어느 경제 거시 경제 모형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시키고 조세를 델타 G보다 2배로 증가시켰네요. 그때 균형민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승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Y는 다 설명드리기엔 좀 그런데 Y-T 플러스 I, G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부 지출을 요거 잘 보세요.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면 처음에 다이렉트 효과가 얘가 100 증가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소비를 또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0.8이면 소득 증가한 거에 80%만큼 소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80 증가하고 그럼 이게 이꼴이 왼쪽이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시 또 80도 증가하고요. 그럼 또 다시 여기서 88에 64가 증가하고 얘도 64가 증가하고 점점점 가다가 제로가 되면 이게 총 효과가 500 이렇게 돼서 5배 아까 그렇게 무한등비급수로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지 않고요.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100만큼 감면했다 할게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만큼 깎아줬어요. 100만큼. 그러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 10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할까 하면요. 이게 100 효과가 얘는 다이렉트로 처음 시작할 때 100 이렇게 충격을 주는데 얘는 여기 소비함수 내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 소득이 100 증가했네. 그러면 그거에 80% 소비가 증가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세금 100만큼 감면해주면 얘가 80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80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소비가 64 증가하고 64 증가하고 이렇게 쭈르륵 가다가 제로가 될 때 딱 멈추게 돼요. 그럼 왼쪽과 이거 비교하게 되면은 정부 지출 100 증가시키면 처음에 충격 효과가 100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감면해주면 이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 걸려버리기 때문에 80만큼만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스타팅 포인트가 8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64 이렇게 되면 처음 출발 자체랑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이 100만큼이 차이가 나네. 그래서 요거 80부터 밑에 쭉 더하면 이거 100부터 더하면 500이었으니까 100을 빼면 이거는 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랑 조세를 감면해 줄 때랑 GDP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걸 이제 우선 승수로 표현하면요. 거기 정부 지출 승수랑 조세 승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면서 이 튜브를 볼게요.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켰어요. 100을 증가시키면서 세금을 100만큼 빼냈어요. 100. 그러면 튜브 안에 흐르는 물은 양이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계량기처럼 흘러가는 양이 100만큼 세고 100만큼 집어넣으면 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이 정부 지출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동시에 같이 100 증가시키면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세금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과 비교하면은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수가 1 심플하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조세 승수는 세금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이거 마이너스겠죠. 누출이잖아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1 C분의 C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더하니까 1 이렇게 되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 지출 100 증가시키면서 세금 100 증가하게 되면 여기요. 세금을 이건 마이너스로 했는데 100 증가하게 되면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증가하니까 딱 100만큼 차이가 난다. 그게 바로 균형재정 승수예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하시고 그냥 합치니까 1이더라.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 승수랑 균형재정 승수를 같이 계산해 보면 한계 소비 성향 보세요. 소비함수가 300 플러스 0.5, 0.5가 MPC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요. 요거네요. 1 0.5분의 1 하니까 2네요. 2. 조세 승수 볼게요. 조세를 증가시키게 되면 1 0.5분의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랑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면 정부 지출이 2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시면 정부 지출 델타치 100만큼 증가시켰는데 조세는 100의 2배, 200 증가시키면 그때 이제 국민소득의 효과가 상쇄돼서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거 균형재정 승수는 중요한 거니까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8번 볼게요. 8번. 자, 케인즈의 십자가 모형이에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y는 CIG 고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문제 좀 한번 보시죠.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장기 이자율 수준 이거 풀어봤네요. 장기 동그라미 치세요. 장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장기 이자율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세 번째 점띵 보시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값을 거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식을 볼게요. 8번.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풀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c는 거기 주어져 있는 값 그냥 하시죠. 1000 마이너스 2000R 플러스 0.7 Y 마이너스 T. T.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더하기. I 써야겠네, I. I는 3000 마이너스 3000R이네. 그쵸? 3000. 숫자가 커요. 3000 마이너스 3000R. G는 얼마예요? G는 거기 보셔야 되겠네요.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Y값은 장기 국민 소득이니까 이거 그냥 얼마예요? 거기 12,000 이렇게 돼 있네요. 12,000 대입을 하시고요. 얘도 대입하시면 되겠죠. 12,000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 볼게요. 정부 지출과 텍스는 세 번째 줄에 2,000으로 같다. 요거 텍스 2,000 대입하시고요. 정부 지출 2,000 대입하시고요. 끝. 이래서 그냥 이자율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이자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하나 숨어 있고 여기 하나 숨어 있죠. 거시는 나오는 계산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몇 가지 패턴만 그냥 이렇게 숙달시키시면 거시에서 계산 문제 때문에 틀리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9번. 10번까지는 풀어야겠네. 원래 30번이 목표였는데. 자, 9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어느 경제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에요. 책에도 0.60인데 0.6이죠. 구축 효과나 투자의 가속도 효과는 없어요. 아무튼 뭐 그냥 뭐 원래 아무 얘기 안 하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정부가 지출을 200만큼 증가시켰을 때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플한 경우에 1-C분의 1 그게 승수잖아요. 그래서 1-0.6분의 1 하면 효과가 2.5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2.5기 때문에 국민소득 정부 지출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5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500에서 찾으셔야 되고. 자, 세금을 200만큼 낮췄대요. 밑에 조세 승수 보시면 1-C분의 분자가 -C 그거 한계 소비 성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승수는 요거 한 것처럼 1-0.6분의 -0.6 이렇게 하면은 이게 -1.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을 200만큼 낮추는 거니까 효과는 1.5배만큼 더 커져요. 그래서 세금 인하 효과는 300만큼 된다. 그냥 승수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심플한 케이스죠. 자,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각종 승수 효과 해가지고요. 승수 개념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승수 그걸 머릿속에 하나만 딱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시험 문제 뭐 그 복잡하게 도출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거 정리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0번까지 풀고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되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심플하고 뭐 이렇게 넘길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시는. 그래서 뭐 좀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승수 M 멀티플라이어에다가 여기 뭐 독립투자라든가 정부지출이라든가 여기서는 보면 소비지출로 나타내네. 소비나 정부지출 그거 그러니까 뭐 I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가 증가 이쪽으로 가면 그게 승수가 나타나고요. 요거 바로 1-C분의 1 그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번 한번 보시면 가번 우선 승수를 계산해 볼게요. 승수 가번은 한계 소비 성향이 0.5네. 그러니까 승수는 어떻게 되냐면 1-0.5분의 1 승수는 2 이렇게 되고요. 승수는 2. 근데 가계가 독립적이에요. 그냥 소비가 소득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아까 뭐 기초 소비가 증가해서 500억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소비라고 하면 이게 500억 증가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수란 이게 독립적인 지출 2개 곱한 게 국민소득이니까 요거 2개 곱한 게 y가 얼마나 됩니까? 알 수 있죠. 이거는 1000이네, 1000. 1000만큼 증가하겠고요. 그렇죠? 나번 볼게요. 나번. 자, 나번은 한계 저축 성향이 0.25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저축 성향이 0.25면 소비 성향은 0.7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승수가 1-0.75분의 1 하면은 승수가 4 이렇게 되고요. 기업이 독립투자, 이건 독립투자와 관련된 정부 지출 이런 건데 200억 증가시켰대요. 200억 증가시키면 2개 곱해서 428, 800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요. 가가 더 효과가 크네. 타는요. 타는 한계 소비 성향이 0.6인데 세금을 감소시켰대. 그럼 승수는 요거요. 요거 세금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이 0.5니까 저 그대로 쓰면 되겠죠. 0.5분의 맞죠? 한계 소비 0.6이네. 0.6이고 마이너스 0.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감소시키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빼버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5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다. 그냥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을 감소시킨 거니까 얼마? 500억 감소시켰대요. 마이너스 500 감소시키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 그러면 750 해가지고요. 가장 승수 효과가 큰 거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승수 효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밑에 11번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승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가 들어가면 분자에다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그 마이너스 C 들어가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그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도 승수 효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핵심 체크 보면 공식 이렇게 있잖아요. 수입 성향이 있으면 그게 뭐 1-C 플러스 M 분자에도 뭐 M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Y는 CIG에다가 그냥 다 대입하시면 그랬을 때 텍스가 100을 넣었다가 20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Y 값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1차 그냥 덧셈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되는가 하니까 가능한 한 머릿속에 막 많은 걸 집어넣으면 머리가 이제 오히려 혼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승수까지는 마칠게요. 13번도 승수예요. 승수. 그래서 이거 복잡한 거는 하나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별표하셔가지고 제일 복잡한 스몰 i가 위에 가보시면은 그 유발 투자 개수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의 경우에 소득 증가분에 소득이 100 증가하면 거기 10%가 투자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투자 개수고요. 그게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좀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스몰 m은 두 번째 줄에 소득 증가분의 10%가 수입재 지출에 사용하는 수입 관련된 한계 수입 성향.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 이런 거 별로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할 수 있으니까 제일 복잡한 요 승수 공식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14번, 15번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승수 그거 얘기하는 건데 다음 시간 할 때 요거 복습 겸 간단하게 똑같아요. 14번, 15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6번도 똑같고 17번도 똑같고 18번부터는 이제 다시 또 명목 GDP랑 실질 GDP 나오니까 뭐겠어요? 왜 브레이크가 생긴 거겠어요? 고급 응용 문제로 넘어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19번도 또 승수 효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한 3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진짜 한 1시간 내에 다 이렇게 풀고요. 그 뒤에 화폐 수요 공급하고 아마 중요한 게 또 ISLM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계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다 또 심플해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 거기가 이제 좀 복잡한데 그거는 수요 공급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시는 나오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세요. 너무 많이 막 딴 데 막 이렇게 삽질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미시에 더 추종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강 좀 할 테니까 4시간 정도에 거시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꼭 나오시고요. 아셨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